1997년 부산 교도소를 탈출해 무려 907일간이나 도주한 희대의 탈옥수 신창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1967년) 전북 김제 출생인 신창호는 어린 시절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의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다. 힘든 가정 형편에 수박 등의 과일을 서리하여 배를 채웠던 그는 초등학교 시절 육성회비 등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 그럼에도 술에 빠져 지낸 그의 아버지는 걸핏하면 신창원에게 손찌검을 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그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선생님에게 돈도 없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느냐, 빨리 사라져 버리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 그는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음을 훗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그는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적응하지 못해 3달 만에 퇴학을 당했고, 1982년 15세 신창호는 닭과 새우깡 등을 훔치다 경찰서에 잡혀가 훈방 조치되었으나, 이때 그의 아버지는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한다며 신창원을 다시 경찰서로 데려가 소년원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소년원에 가야 했던 신창원은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오히려 소년원에서 복싱을 배우는 등 더 엇나가게 되었고,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 서울로 온 그는 식당 배달원 등으로 일해보지만 결국 과거보다 더욱 대담하게 절도짓을 하는 범죄자가 되어버렸다. 1983년 절도죄로 붙잡혀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그는 이듬해인 1984년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절도죄로 검거되어 단기 1년, 장기 10년을 선고받았고, 1985년에도 절도죄로 검거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신창원은 1988년 출소한 뒤 고향 선 후배들과 뭉쳐 슈퍼마켓과 금은방 등에서 강도짓을 이어갔고, 그러다 결국 1989년 한 사건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1989년 3월 신창원 일당은 논현동에서 꽤 많은 돈을 보유한 문구점의 주인 정씨의 정보를 사전에 얻게 되고, 정씨 부부의 퇴근길에 200만 원 정도를 빼앗게 되는데, 과정에서 그만 일당 중 한 명이 연장을 휘둘러 문구점 주인 정씨를 숨지게 하고 말았다. 사건의 공범이었던 신창원은 이후 강도치사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9년부터 청송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1994년 부산교도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신창원은 그곳에서 탈옥을 결심하게 된다. 신창원이 탈옥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교도관들의 가혹 행위를 이유로 들었으나, 당시 그의 지인이 전한 다른 이유는 자신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때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만과 수감 전에 만난 애인을 이유로 들었다. 그렇게 탈옥을 결심한 신창원은 교도소 내부를 면밀히 관찰한 뒤 화장실 환풍구를 탈주 경로로 정해 장기적이고도 치밀하게 준비하게 된다. 이후 신창원은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자신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한 뒤 쇠창살을 자르기 위해 작업장에서 구한 실톱을 운동화 밑창에 숨겨 빼냈고, 변비를 핑계로 화장실에 오래 머물며 교화 방송 시간을 틈타 무려 2달간 하루에 20분씩 쇠창살을 잘랐다. 또한 가로 32, 세로 28cm 크기의 환풍구를 빠져나가기 위해 그는 속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밥을 조금씩 먹어가며 15kg이나 감량했고, 같은 방의 재소자들에게는 차키 없이 운전하는 법까지 배우며 탈옥 후의 일까지 대비했다. 마침내 1997년 1월 20일 새벽 1시, 재소자들이 모두 잠든 시간, 신창원은 화장실 환풍구에 쇠창살을 뜯어낸 뒤 감방을 빠져나왔고, 곧바로 교도소 담장에서 신축 중이던 교회 공사장 담 아래의 땅을 뜯어낸 쇠창살로 20cm 깊이로 파내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으며, 그곳에 있는 공사 도구들을 이용하여 교도소 외벽을 넘어 빠져나갔다. 1시간 30분 만에 부산 교도소를 탈출한 그는 직후 한 농가로 들어가 옷과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으며, 이후 택시로 서울까지 이동하여 수감 전에 만난 여성의 가게를 들렸으나 찾지 못한 그는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타방의 여종업원들에게 접근하게 된다.
탈옥 열흘 뒤 신창원은 천안의 한 다방 여종업원 전 씨에게 건강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접근해 호감을 얻었고, 이후 전 씨와 신창원의 관계는 깊어졌다. 깊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신창원이 정체를 밝혔음에도 동거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전 씨와 함께 살게 된 신창원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속인 뒤 이웃들을 불러 집들이도 했고, 낮에는 낚시를 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갔다. 그러나 밤에는 수십 차례 서울과 분당, 대전 등을 오가며 금품과 차량을 훔쳤고, 동거하던 전 씨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팔았으며 때로는 도둑질을 할 때 망을 보아주기도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도둑질로 돈을 만들어 새 보금자리까지 마련했고, 그러는 사이 경찰은 신창원에게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검거에 힘썼으나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런데 탈옥 8개월 만인 1997년 8월, 신창원이 자주 가던 동네의 세차장 주인은 그가 신창원인 줄은 모르고 강한 인상과 여름의 긴 팔, 그리고 돈 씀씀이가 해픈 점이 수상하다 싶어 경찰로 근무하던 친구 원종렬 경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원 경장은 분명 조폭이라 판단했고 실적을 올려 형사과로 옮길 생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10월 초 수사를 이어가던 원 경장은 자신이 쫓던 사람이 조폭이 아니라 신창원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신창원의 집들이에 다녀온 주민의 도움으로 그의 은신처를 알게 되었다. 10월 15일 상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신창원을 잡으려 했던 원 경장은 무술 좀 하는 후배들과 함께 신창원의 은신처에서 잠복했고, 새벽 5시경 도둑질을 하고 들어오는 신창원을 계단에서 급습하여 준비한 가스총에 방아쇠를 당겼으나 신창원은 얼굴에 가스총을 맞고도 멀쩡히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신창원을 놓친 원 경장은 이후 동거녀 전 씨에게 신창원이 숨을 만한 곳을 물었으나 전 씨는 모른다며 끝까지 잡아댔고, 도망친 신창원은 이틀 동안 산에서 숨어 지내다 평택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다방의 여종업원인 21살 강 씨를 만나게 되고 열흘 만에 동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형사들 몰래 신창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전 씨가 신창원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걸 알게 되었고, 이후 분노한 전 씨는 원 경장에게 평택에 있는 신창원의 은신처를 알려주었다. 2달 뒤인 12월 30일, 전보다 좋은 가스총을 사비로 준비한 원 경장은 후배들과 함께 신창원이 있는 평택 은신처를 급습했고, 이때에도 신창원은 원 경장에게 대항하다 가스총을 맞고 팔이 골절되기까지 했지만 달아나 버렸으며, 직후 전주로 이동한 그는 병원에서 태연하게 깁스 치료까지 받았다. 신창원을 2차례나 놓친 원 경장은 그제서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면직당했고, 새롭게 수사를 맡게 된 경기청의 형사들은 신창원의 전 동거녀들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98년 1월 10일 밤 10시경 형사들이 두 여인을 조사하던 그때 신창원이 전 씨에게 천안의 냇가 주차장이라는 곳에서 잠깐 만나자는 전화를 걸게 되고, 이때다 싶었던 형사들은 지원 병력을 요청한 뒤 전 씨의 차로 신창원과 만나기로 한 목적지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밤 12시경 전 씨의 차 옆에 신창원의 차량이 멈춰섰다. 신창원이 차에서 내리자 그때부터 형사들과 신창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상황이 30분이나 길어지자 형사들은 총을 쏘아보지만 하필 이때 총은 고장나 있었으며 요청한 지원 병력은 냇가 주차장을 레커차 주차장으로 잘못 듣고 오지 못했다. 결국 깁스까지 한 신창원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형사들의 총까지 빼앗은 뒤 자신의 차를 버리고 전 씨의 차량으로 도주해버렸고, 이로 인해 형사들은 3개월의 정직, 당시 경기경찰청은 직위 해제, 평택서장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신창원이 버리고 간 다이너스티 차량에서는 그가 도주 중에 훔친 번호판과 범행 도구, 그리고 그의 일기가 발견되며 신창원이 한 시설에 180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신창원 신드롬이 일부에서 있었으나 그는 도피 중 10억 정도의 금품을 훔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렇게 경찰을 수차례나 따돌린 신창원은 이후에도 1년 6개월간이나 전국으로 도망다녔고, 신창원 때문에 경찰의 수뇌부를 비롯한 30명 넘는 경찰들이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했다. 1998년 3월 전북 김제, 신창원이 나타났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낚시꾼 행세를 하던 그는 경찰 12명을 따돌린 뒤 도주했고, 그로 인해 당시 김제 경찰서장은 직위 해제, 수사과장은 사표를 내야 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경북 성주, 신창원은 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과 사귀며 모습을 자주 드러냈는데, 이때에도 가게 주인이 신고했으나 경찰이 늦게 출동하는 바람에 그는 순찰차를 따돌린 뒤 도망쳤고, 이 일로 성주 경찰서장이 교체되었다. 또한 2달 뒤인 7월경 서울의 강남, 신창원은 불심 검문을 받게 되지만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도주했고,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경고가, 관할이던 수서경찰서장은 전보되었으며, 이후 경찰은 현상금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등 신창원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그는 구미와 칠곡, 김천 등에서 다방 여종업원들과 동거하며 몸을 숨겼고, 1999년 6월경 신창원은 천안에서 또 다른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한 다방의 여종업원에게 접근해보지만 이를 알게 된 가게 주인이 신고했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으나 검거에는 실패했다. 그렇게 탈옥 이후 무려 907일간이나 도망다닌 신창원은 결국 1999년 한 시민의 제보로 순천에서 검거되는데, 그 과정은 이러했다. 1999년 7월 16일 신창원은 논산의 한 단란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과 순천에서 동거 중이었고, 이때 김영군이라는 가스 AS 기사는 그 집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은 신혼부부의 집 같았으나 결혼 사진이 없었고, 거실에는 지나치게 많은 운동기구가 있었으며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김영군은 남자의 모습이 신창원의 공개 수배소에 나온 외모와 유사하다 싶어 의심을 하게 되고, 이후 부동산에서 그 집의 명의를 확인한 김영군은 여러 정황상 신창원이 맞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결국 2년 6개월간 도망다닌 신창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50여 명의 경찰들에게 검거되었고, 붙잡힌 그는 도피 기간 중 100건이 넘는 사건을 저지른 게 밝혀져 무기징역에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는 복역 중에 있다.